조선의 보현보살이구나. 오셨습니까, 이시이바쿠 스승님? 그래. 최승희의 몸짓에는 불상적인 아름다움에 완전히 끌려 들어간다고들 말한다. 과찬이십니다, 스승님. 이리 훌륭한 제자가 나 이시이바쿠 무용단을 빛내주어서 고맙구나. 일본의 대무용가이신 이시이바쿠 스승님 문화에 제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더 영광입니다. 난 말이다, 너의 불상춤 사진이 있다. 온몸에 보석을 두른 반나체 사진 말이다. 너의 몸짓을 보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너의 보살춤. 보살춤은 고정된 자리에서 머물러 추는 춤으로 이 불상의 이미지에서 얻은 정서적인 영감과 감성적인 환영을 정중동이 돋보이는 춤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불상의 환영적인 효과와 역광을 통한 신체의 실루엣으로 그 신비로움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 승희야, 예, 스승님. 네가 우리 이시이바쿠 무용단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는 걸 잘 안다. 과찬이십니다, 스승님. 하지만 우리 무용단의 경영난에 빠지고 있다. 거기다 잃어가는 나의 시력 때문에 무용단을 운영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구나. 그러니 네가 우리 무용단을 이끌어주면 아니 되겠느냐? 저를 어여쁘게 생각해 주시는 스승님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용단의 뿌리는 일본인 제자가 받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스승님을 존경하고 동경하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난 조선인, 일본인 제자들을 차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다른 제자들도 환호를 할 게야. 스승님, 조선의 몸짓을 창조해보고 싶습니다. 조선의 정서나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무용 말입니다. 조선 무용의 창조라.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몸짓을 창조하고 고치시키고 싶습니다. 민간 무용이나 승무, 무당춤, 군중무용, 기생춤 등의 여러 가지 춤들을 깊이 파고들어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강화시키고 우아한 춤가락 등을 하나하나 살려내어 현대조선 민족무용 발전 기초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아쉽구나. 하늘이 내린 천재적인 무용가와 함께할 수 없다니. 하지만 확고한 의지인 제자의 뜻을 꺾을 수는 없겠지. 그래, 그럼 이제 내게서 독립하면 무엇부터 하겠느냐? 조선으로 가서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 그래. 일 1927년 민족해방운동의 대우통일을 위해 좌우 합작 노선에 따라 결성된 신건회는 140여 지부와 3만여 회원의 규모로 성장했지. 안 그런가, 안막? 무얼 듣고 싶은 것이오? 이 조직에 뭐 하는 곳이야? 소장료와 소작권의 보호운동, 수리조합 설치 반대 또는 횡포 타파, 최저임금제의 확립, 노동 조건과 임금에서의 차별, 철폐. 대일본제에 대한 저항단체 맞나? 인권을 위한
노동단체일 뿐이요. 아직도 꿈꾸고 있나? 무얼 말이요? 아무리 꿈틀거려도 발버둥 쳐도 너희 조선인은 일본인을 이길 수 없음을 말이다. 난 꿈틀거린 적도 발버둥 친 적도 없소. 그저 불의에 대한 생각을 글로 몇 자 적었을 뿐이요. 솔직히 말해서 30년을 지배받았으면 숙일 때도 됐을 텐데 이 조선 놈들은 무슨 잡초도 아니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소? 대일본적과 천황표를 위해서. 난 사랑하는 아내 최승희를 위해, 또한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소만. 그런데 문학가로서 한마디 하겠소. 대일본 제국과 천황폐하를 위해 충성하시오. 다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똑같이 존엄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보시오. 가슴이 달라집니다. 이름 안마. 1930년 도쿄 와세대대학 노문과에서 공부, 예술동맹 동경지부를 중심으로 한 프로문학 운동에 참가, 1931년 무용가 최승희와 결혼. 아, 무용가 최승희.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소? 조선으로 온 지 3년 되었다. 그립지 않소? 대일본적과 천황표를 위해서는 그 정도쯤은 감수해야지. 난 내 아내를 못 본 지 3일이 되었소. 3년쯤 된 것 같소. 나의 아내 최승희의 손짓은 한 마리 학이요, 발짓은 저 지평선에 떠있는 흰 구름이요. 그녀로 인해 삶이 눈이 부시고 벅차오르고. 당신은 아내를 생각하면 무엇을 그리오? 잡수하지 마자! 난 대일본적에 대항하는 불량한 자의 감성 따위는 필요 없다! 불량한 역두가 감히 어디서? 아내를 진정으로 생각하며 그리워해 보시오. 감성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대일본적의 태도와 공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행 중이란 말이야! 난 그걸 방해하는 놈들은 지구 끝까지 따라가 끝을 볼 것이다. 자, 다시 묻겠다. 신간회, 그 조직의 정체가 뭐야? 나의 사랑하는 아내 최승희가 말이오, 아이를 가졌소. 아내와 나를 닮은 아이 말이오. 축복이요. 나에게 축복이요. 잡소리지 마자! 신간회, 그 조직의 정체가 뭐냐는 말이야!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장녀와 소작권의 보호운동을 하고 수리조합 설치 반대 또는 횡포 타파를 하며 최저임금제의 확립을 하고 노동조건과 임금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를 원하는 소박한 단체요. 고문을 좀 당하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잘 들어라 안마. 나는 말이지, 내 목표는 말이지, 미개한 조선인을 대일본제국 식민으로 개화시키는 거다. 그러니 아내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려거든 대일본제국 식민으로 하란 말이야. 그럴 쓰리거든 대일본제국을 위해 춤을 추려가든 대일본제국을 위해 혼을 담아 시행하는 말이다. 난 석방이라고 들었소. 이북만, 김두용, 임화, 김남찬, 그들은 모두 구속이다. 그들이 너는 죄가 없다고 해서 위의 지시로 석방을 시켜주는데 지켜볼 거다. 지가 떨리도록 지켜볼 것이다.
그러시오. 맑은 하늘에 새가 울면 사랑의 노래 부르면서 산 넘고 물 건너 늘 오길 기다리는 이태리 정원 어서 와주세요. 옥이 구르는 듯한 청아한 음색이요. 드디어 음반이 나왔네요. 당신이 부르는 이태리 정원은 나의 심장을 울리고, 당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향수의 무이 또한 나의 심금을 울리요. 함께하는 동반자가 이런 칭찬을 해주시니 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빛을 위한 매니저요. 자, 영화 출연은 어찌 되었어? 시나리오도 받았어요. 반도의 무이. 내용은 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자전적인 성공 이야기죠. 어린 시절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인을 찾아 상경했다가 이 뛰어난 무용가의 눈에 띄어서 우수한 무용가로 활동하고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스승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저를 격려하고 최고의 무대로 세워주시지만 스승님은 그 최고의 무대를 보시지 못한 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의 아내 최승이 말이요, 음악성에도 예민하고 리듬 감각도 뛰어나고 또 영화의 주연을 맡을 만큼 연기력도 뛰어나고, 당신은 위대한 종합 예인이요. 이게 다 당신의 외주 덕분이죠. 훌륭한 문학평론가로 인정받으셨지만 그 활동마저 다 포기하시고 오로지 이 최승희만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당신에게 정말 미안할 따름이에요. 나는 이 일이 좋소. 당신의 매니저로 늘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공연의 기획, 선전, 자금을 끌어오는 일 등 나의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소. 고마워요. 여기 용인의 원삼은 말이죠, 아름다운 자연이 깃든 정말 평화로운 곳이에요. 해서 늘 새로운 것, 창조적인 영감이 떠올라요. 추억이 많은 곳이요. 또한 1919년 들풀처럼 일어난 3월 만세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요. 여기 용인의 원삼면 문촐리가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어떻소? 인심이 정말 좋아요. 그러한 분들이 말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이 일제와 싸우면서 많은 희생자를 낸 곳, 또한 용인 3월 만세운동의 중심지, 이곳이 바로 원산면 문촌이요. 그래서였군요. 뭐가 말이요? 이 보살춤을 출 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느낌, 이곳이 항상 그랬어요. 이곳이 당신의 예술원에 도움이 된다니까 정말 다행이요. 이 보살춤은 불교적이며 춤으로서는 동양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했죠. 또 관음보살의 자비행을 표현하듯 하나 알고 보면 보현보살의 행원을 형상화했어요. 조선시대 유명한 명화인 보현보살을 형상화했으며 또 동양 불교 예술의 조형적인 여성의 미를 그린 것이죠. 보살춤에 담긴 의미는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즉 무소유, 인간은 욕심을 버리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요, 이제부터 꿈을 꿉니다. 많은 후학들에게 보살춤을 전파하고 또 훗날 많은 제자들이 보살춤을 전파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는 것을요. 그래요. 그 꿈 항상 응원하겠소.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 스승님의 수제자 김백봉입니다. 평양에 있는 명윤 여학교에 다니던 시절 당시 도로에 붙은 최승희 무용 공연 포스터를 보고 난 후 무용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저는 13살 때 아버지와 함께 진남포의 최승희 무용 공연장을 찾아가 제자가 되겠다고 청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18일 최승희를 찾아 일본 도쿄로 향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1943년 최승희 무용단 단원이 되어 일본과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각국을 순회 공연하며 최승희의 춘맥을 잇게 되었습니다. 1946년 평양에 있는 최승희 무용연구소 부소장 겸 상임 안무가로 활동하였으며 1949년에는 최승희 무용단 단원으로 제1무용수로 활약하였는데 특히 화관무와 부채춤은 나의 스승인 최승희에게서 직접 전수받은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남편이자 나의 남편의 친형님인 안막과 나의 남편인 안재승은 형제간이었는데 이들 최승희 안막 그리고 김백봉 안재승 부부는 1946년 6월 함께 월북하였다가 이후 우리 부부만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제자 최승희를 입문시킨 일본인 이시바쿠입니다. 우리 무용인들은 강제 침략, 독립운동, 고문, 8.15 해방 등등에서 자유로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용가들에겐 이념보다는 표현하는 호흡과 몸짓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격동의 시대에 예술가들은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문 공연 등등으로 뒷말이 무성한 줄 압니다. 그녀는 일본군 위문 공연을 갔지만 군이 기대하였던 전이 양양 같은 무용은 일체 추지 않았습니다. 만몽의 광야에 지쳐 빠진 군인들에게 상냥스러운 견우 직녀의 7월7석을 주어 전쟁의 비극을 표현하였고 멀리 떨어진 고향, 그 어릴 때의 평화스러웠던 시대의 칠성놀이를 생각하며 일본 병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영리하고 위대하였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몸짓을 창조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의 마음을 파고드는 무용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선을 사랑하였습니다. 스승은 현대 무용을 할 시기에는 단순한 색채와 선이 있는 무용복을 한국 무용으로 전환하면서부터는 한국 민족이 입는 전통 의상을 바탕으로 하되 그 전통성이 시각적으로 더욱 돋보이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거기에다 무용 연기는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죠. 스승 한 사람의 움직임에 모든 관객들이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용과 함께 음악을 시각화한 춤으로 작품 구성을 하여 연극적 형식을 흡수한 선구자였습니다. 스승은 우리 민족 무용의 기본 동작을 최초로 체계화하여 한국 창작 무용의 큰 발전과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한국 창작춤이
하나의 독자적 양식을 창출하는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나의 스승 최승희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